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예, 어떤 정치인도 꿈꿀 수 없는, 깰 수 없는 기록입니다. 핫대. 예, 한 10분에 한 몇천 통이 온다는 것은, 예, 앞으로도 깨지기 힘듭니다. 예. 일단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한 번 더 깨보겠습니다. 기회 한번 잡아서.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그게 올림픽도 벌어져야 되고, 가면도 등장해야 되고, 남북 관계도 막 바쁘게 움직여야 되고, 굉장히 힘든 조건 하에서 달성하신 신기록이죠. 예. 다시 깨기는 힘들다.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회가 올지. 자주 올 겁니다. 요 바로 앞에 마침 저희가 덩치 매치라고 여론조사 전문가 두 분, 박시영 대표하고 배종찬 전 본부장 나가서 방송하시는 거 차 타고 오시면 약간 들으셨죠? 네, 들었어요. 예.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짧은 시간 내에 변수를 짚어봤는데 현역 정치인으로서 플레이어로서 듣는 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고 동의 안 되는 일단 뭐 제가 100% 동의하는 거는 예. 그 지금 한국당 연대, 예, 선거연대, 예, 연대인데 아까 연대는 안 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말씀을 안 된다고 해봐야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고 그렇지만 가능성이 반반 정도는 있다라고. 그렇지, 이제. 예.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반반이 아니라 예. 제로다. 제로라고는 계속 주장하셨는데 근데 유승민 대표가 거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가 거론하면서 더더욱 가능성은 제로다라는 게 확인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걸 계기로 사실은 우리 당 내에 하태 혼자만 한국당 소멸, 청산, 연대 없다 주장하는 걸로 이제 착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었겠는데 유 대표가 거론하면서 정말 난타를 당했죠. 당 내에서. 예, 소위 이제 그 호남 베이스로 국민의당에서 오신 분들. 호남뿐만 아니라 예. 국당 출신들뿐만 아니라 네, 바른정당 출신들 중에서도 그걸 공개적으로 지원 사격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죠. 그래서 근데 내심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없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 공론화되면서 아예 이거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구나 이렇게 됐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 당의 창당 정신이나 정체성으로 볼 때도 그렇고 또 이 실익이 있냐. 실익을 볼 때도 없다,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인 다수예요. 그래서 오히려 유 대표 그게 전화위복이 된 게 있죠. 물론 유 대표는 이제 원지사에 대한 인간적인 좀 미안함. 제주도에서는 최소한 1대1 구도를 만들어줘야 탈당하지 않을 것 같다는. 예. 그러니까 원지사는 어쨌든 우리 소중한 자산인데 원지사가 그렇게 안타깝게 요구를 하는데 아무런 또 반응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그런 사실 정치보다 인정이 앞선 거죠 제가 볼 때는. 그 코멘트는 그럼 서울시장이 아니라 제주가 포커스죠. 제주 우리 내부 회의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원지사를 그냥 너 나가라 그럴 수는 없지 않냐. 근데 그거 안 되면 그 원희룡 지사는 나갈 차라리 무소속으로 뛰는 게 나은 상황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공이 원지사로 넘어간 것이고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지사도 크게 보고 정치를 해 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죠. 근데 물론 뭐 결단은 원지사가 해야 되는 거지만. 네. 근데 원지사를 바라보고 한 코멘트였는데 그게 이제 당내 뭐 밖에 가기 이전에 당내 역풍이 너무 커서 그런 얘기는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못하게 됐다. 저도 놀랐어요. 저도 이 당내에 사실은 제가 이제 그런 방향을 우리 당을 끌고 가려고 조금 이제 세게 이야기한 면은 있습니다. 있긴 한데 제 이야기에 다들 이제 동의해주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이고 사실 유 대표도 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뭐 당내에서도 반발이 많고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으실 거고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이 해결되면 원지사 이야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돌려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선거연대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박주선 대표를 비롯해서 오신 분들 특히 국민의당에서 오신 분들은 오리알이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아니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이 있을 이유가 없죠. 네. 그러니까 우리 당이 있을 이유가 없고 당이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왜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20명에서 9명으로 쪼그라들 때 그때 다 가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한국당하고의 그 당대당 연대 이건 우리 당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서울시장 선거에서
예를 들어서 안철수 이제 아직은 후보가 아니까 잠재 후보와 그리고 김문수 잠재 후보가 어떤 식으로든 막판에 가서라도 선거연대할 가능성은 없다. 이제 김문수 지사는 사실 다른 선택이 없는 거 아닙니까? 다들 안 한다고 하니까. 네. 김 지사는 그래도 할 수 있다는 이제 의사를 표명을 정말 하고 어쨌든 있으니까. 두 안철수가 큰 틀에서는 보수 후보라고 지금 이제 포지션 되고 있는 안철수. 그거는 좀 뭐 김문수의 보수까지 포괄하는 후보가 된 거죠. 예. 왜냐하면은 이제 김문수 지사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면 김 지사는 자기의 스탠스를 약간 친박 극우로 해온 거 아닙니까? 네. 그 갑자기 이렇게 작년 됐어요. 탄핵 이후부터는 네. 그리고 박근혜 죄업 무죄다. 그리고 그 이 정권은 뭐 빨갱이 정권이고 네. 사회주의 기원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딱 친박 극우로 했기 때문에 한국당은 보수당도 아니다. 이제는 극우당이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그 건전한 보수는 당연히 포괄하는 것이고 오히려 이제 왼쪽까지도 더 확장하는 이런 좀 더 큰 그림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된 거죠. 어쨌든 선거연대는 없다 이 말이죠. 선거연대 이제 50%가 아니라 제로입니다. 제로 하나도 없어요. 당대당 선거연대 없어요. 네. 하태경 최고위원의 전망이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만은 가끔 맞을 때도 있죠. 맞을 때도 있긴 합니다. 나머지 분석들 예를 들어서 선거연대는 그렇고요. 뭐 아까 박 시장도 좀 진단이 달라요. 박원순 시장. 네. 피로감 얘기도 했습니다. 피로감보다도 이제 정치인이 볼 때는 그런 겁니다. 정치인이 볼 때는 박원순 시장의 목표가 이번에 후보로 뛰면 서울시장을 또 할 수는 있죠. 예. 근데 서울시장으로 끝나는 게 목표일까요? 그건 뭐 본인한테 물어봐야 되는 아니, 상황이긴 저는 한데. 정치인으로서 예. 박 시장이 만약에 이번에 돌진하면 서울시장으로 끝난다고 봅니다, 그분은. 근데 본인이 사실 그 후보 양보하라, 시장 후보 양보하라는 거는 안철수 쪽보다도 더 지금 민주당 내에서 더 크잖아요. 네. 박영선, 우상호 분들이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고. 사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다른 뭐 새로운 뉴페이스보다는 박 시장이 그냥 떼어주는 게 더 편할 수가 있어요. 양보론도. 왜냐면 쟁점이 명확히 생기잖아요. 근데 양보론은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 전에 예. 박 시장이 좀 더 아름다운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어찌됐든 예. 거저 죽은 거잖아. 지지율 50%짜리가 예. 1%인가요? 1%짜리 후보한테 예. 1% 아닌데 한 5%인가요? 자릿수였어요. 예. 뭐 50% 5%라고 칩시다. 그러면 줘가지고 예. 시장 그냥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 기억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라고 봅니다. 많이 기대하는 거겠죠, 바른 아니, 어쨌든 저는 꽤 많을 거라고 봅니다. 뭐 네. 저희 세대나 거의 뭐 30대 이상은 많이 기억을 할 텐데, 물론 그래도 정치는 정치이기 때문에 박 시장은 그냥 고해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윤리적으로 굉장히 비난은 받지는 않을 거예요. 받기 원하시지만. 아니, 받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박 시장의 정치적 미래를 생각하면 네. 그냥 화끈하게 아유 내가 그때 뭐 받은 건데 이번에는 그냥 내려놓겠다. 아니 그게 그 서울 시민이 선택한 건데 그걸 어떻게 주고받습니까? 개인적으로. 그 서울 시민의 마음이 전달이 된 거죠.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그 지금의 안철수는 지금 사실 바닥으로 많이 내려왔고 네. 당시에 안철수만 해도 새 정치 새로운 변화의 어떤 갈망을 담은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때 그랬어요. 그때 예.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정말 그대로 박 시장한테 전달이 된 거예요. 저도 그 장면을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보통 정치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때는 정치인이 아니었고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안철수 대표한테 만나서 그때 왜 그랬냐.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그때 정치할 마음이 없었다. 네. 그래서 정치인이 아니었고. 이게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물론 바른미래당에서는 그때 어떤 빚진 마음이 유권자들 사이에 다시 살아나서 이 사람한테 빚을 졌으니까 이번에는 갚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이제 이 선거에서 작동하기를 기대하시는 그렇게 건데. 꼼수 자꾸 그러니까 이제 우리 꼼수가 아니라 공장장님은 네. 이제 장점이자 단점인데 그런 식으로 뭐 배경 복선이 뭐가 있느냐 이런 그러면 부분을 아름다운 양보란 얘기를 왜 하세요 지금?
그런 걸 기대하지 아니, 않으시면. 박 시장의 미래를 위해서. 시장을 위해서. 아니, 박 시장이 박 시장의 미래는 박 시장이 알아서 합니다. 아니에요. 이게 선택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박 시장이 대권까지 꿈을 꾸기 위해서는 네. 이번 화끈하게 내려놓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로지 박 시장을 위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그래요. 이 점은 박 시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박 시장이 캠프에 들어가셔야지 그러면. 아니 그거는 이제 같은 정치인으로서 이 정치의 발전이거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당 입장에서 제일 선의로, 중요한 거는 예, 예. 대표 야당으로서의 이미지, 예. 비전 이런 걸 명확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번 선거 때는. 예.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떤 그런 아까 이야기한 옛날에 그 양보했다는 예. 정서를 불러일으켜서 예. 지지율 좀 더 높이자 예. 이런 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제 말은 그거는 이제 뭐 호사가들이 뭐 이제 이야기하는 그게 것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그런 이제 본인 그 안철수 후보, 저는 안철수 대표의 방송을 듣고 있으면 안철수 대표는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안 하겠죠, 당연히. 하지 마라. 예, 바보도 아니고요. 서울의 비전과 대한민국의 비전 가지고만 승부해라.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누가 나오든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정도고요. 네. 물론 이제 당연히 그렇겠죠. 안철수 그 주변에 한마디씩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가 불거지기를 기대하겠죠. 근데 그 이야기는 가만히 있어도 불거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떠들잖아. 근데 제 말은 궁금한 것은 그건 뭐 기사라도 그렇게 나오고 하는데 그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네. 국민들의 마음이 어찌 될지는 사실 저도 몰라요. 네. 최순실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제3당 정말 힘들게 정치할지도 몰랐고 또 내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뭐 아무튼 이런 역할을 할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를 하다 보면요 겸허해집니다. 나는 공장장이 그런 의미에서 정치 현장이 없어서 좀 겸허한 자세가 없다는 게 한 번씩 불만이긴 한데. 문자 폭주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전망과 분석인 거죠. 말씀하셨다시피 안철수 그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언론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앞으로 이제, 언론에서 다르게 재밌는 소재죠. 그게 영향을 미칠까. 예. 그걸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우리 당은 유지하자. 네. 근데 그건 알겠는데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요? 그 부분은 제 몫이 아니고 네. 우리 분석하시는 우리 조금 전에 오신 그 두 분 같은 알겠습니다. 분들의 몫이죠.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판단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비전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걸로 승부를 해야 된다. 그런 자잘한 꼼수로 승부하는 바른미래당이 돼서는 안 된다. 그건 알겠는데 나오니까 나오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얘기해요. 박 시장님 입장에서는 더 큰 꿈을 꾸기 위해서는 큰 행보를 하시라. 박 시장님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엔 양보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러니까 크게 양보하는 게 본인이 예. 더 크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게 정치입니다. 박 시장님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고 이건 절대 바른미래당을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박 시장을 위해서 한 얘기. 양보하라는 것은. 정치 발전을 위해서, 정치 선진화를 위해서 제가 박 알겠습니다. 시장님한테 드리는 고언입니다. 그 고언은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습니다. 정치 몰라요. 자, 선거연대는 그렇게 얘기했고 북한 관련해서는 이게 직접 그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개헌도 마찬가지고. 아니 영향을 미칩니다. 미친다고 보십니까? 여기서부터 북한 변수가 좀 다르군요. 예. 빨갱이 장사하는 보수를 끝낼 겁니다. 거꾸로. 거꾸로 예. 완전히 끝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수 혁신에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보는데요. 김정은이 놀라운 게 예. 한국 내 여론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화 되지 않은 것도 아는 걸 보면 이게 한국 인터넷 여론들도 댓글까지 보고 있어요. 체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증거가 한 7, 8년? 6, 7년 전에 나온 게 어떤 증거? 오전에 내가 나중에 페이북에 올릴 거예요. 오전에 무슨 뉴스가 나왔는데 예. 오후에 바로 북한 반응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건 뉴스가 언론에, 나왔으니까. 아니 김정일 시대에는 예. 오전에 뉴스가 나오면 4, 5일 이후에 북한 반응이 나와요. 그거야 인터넷이 되니까요. 제 말은 김정일이 있을 때도 인터넷이 됐는데. 제 말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인터넷으로 자신에 관련된 뉴스를 아니 체크. 북한의 중요 지시는 수령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도 인터넷이 됐어요. 그렇다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일일이 이 기사 이렇게 아니 요번에는 대응해 이렇게는 안 하겠죠. 나도 놀랐는데 네. 근데 한국 레드벨벳 국민들이 네. 김정은 본인이 레드벨벳 보러 올까 궁금해 하더라. 그건 나도 몰랐어요. 그건 인터넷 여론이었어요. 실제. 그러니까 나는 김정은 입을 통해 알았어요. 기사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본인이 김정은은 북한에서 인터넷을 가장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북한에서 어떻게 인터넷을 단정합니까? 가장 많이 해본 사람이 왜냐? 예. 북한 안에는 인터넷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동신문 편집자들은 보겠죠 당연히. 그래야 기사에 아니, 반응하죠. 보더라도 굉장히 예. 제한적으로 보고 예.
인터넷 하는 그 시기가 예. 풀린 게 얼마 안 돼요. 근데 김정은은 유학을 어릴 때 했기 때문에 예. 자기가 초등학교 그때부터 본 거예요, 인터넷을. 그러니까 가장 오랜 시간 인터넷을 본 사람이고 가장 인터넷을 잘 알고. 초등학교 때는요, 인터넷이 이렇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나가셨어요. 아니, 김정은 나이가, 김정은 몇 년생인지 아세요? 지금 30대 중반 아닙니까? 예. 83, 4년생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90년대, 예. 90년대 한 중반부터 인터넷을 했죠. 90년대 중반에는 FTP 같은 걸로 하고. 그러니까 그때 텔넷이나 스위스에 있다니까 이 친구가. 예, 넷스케이프가 등장해가지고. 김정은이.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볼 게 없었어요, 그때. 아휴, 하나 저 죽겠네. 그러니까 이런 거 지역 제가 나가지 인터넷 말고. 1세대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정은은 서방 문물에 대해서 가장 북한에서 잘하는 사람이고. 그건 사실이고. 두 번째는 예. 북한 노래보다 한국 노래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김정은이에요. 더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해요. 왜 확실하냐? 내가 탈북자들, 요즘 젊은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면. 탈북자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노래 취향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알죠? 형이. 김정은 형, 김정철이 예. 에릭 크랩튼을 제일 좋아하잖아요. 북한에서 에릭 크랩튼을 좋아할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김정은 일가가 내가 아니면. 국소수겠죠. 예. 아니, 듣지를 못하니까. 거기도 에릭 외교관도 크랩튼- 있고 가족이 있는데요. 제 말은 아니, 북한 주민들 중에. 극소수겠다. 예, 어쨌든. 북한 주민들 예. 중에 외국 그 공간에 간 사람들은 일부 들을지 모르겠으나 예. 거기서 커온 사람들은 아예 허용이 안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중국 북경 지역에는 다 한답니다. 김정은 개인 예. 입장에서는 자기는 뭐 일정이 바빠서 예. 이번에 시간을 내왔다 하지만 속마음은 정말 보고 싶었겠지.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고. 좋아하는 가수인지는 어떻게 아십니까? 확실하지. 탈북자들이 북한에서는 북한 노래 부르면 왕따예요, 요즘. 제 말은 공통된 증언이 다들 자기들끼리 오락회나 이런 모임을 하면 한국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남한 소식에 가장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인 건 분명한데, 근데 그 취향에 대한 개인적인 추정인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요번에 단정까지는 불렀던 하지 마시고. 예. 취향은 예. 아직 북한 사회 특징을 잘 모르는데 이번에 불렀던 노래들 있잖아요. 예. 불렀던 노래들 속에서 김정은의 취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최진이나 이런 노래들은 김정일의 취향이고 예. 젊은 친구들 이번 레드벨벳이나 예. 김정은의 취향인 거예요. 안 그러면 왜 싸이는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그냥 받아들일게요. 아니, 알겠습니다. 싸이를 보고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거기에서 북한 독해법인 건데 예. 그래서 김정은으로 움직이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의 인터넷 여론까지 확인을 해서 레드벨벳을 볼 건지 말 것인지 화제가 되니까 본인이 직접 나타났다. 그래서 이게 우리 정치에 어떤 시사점을 주냐. 예. 김정은이 친남아 정책을 계속해요. 그리고 본인이 예. 자기 외가가 제주도예요. 예. 고씨. 예. 제주도 고씨인데 그 실제로 제가 쭉 그 6, 7년간 김정은을 계속 분석해오고 있는데 통일 대통령 하고 싶어 해요. 마음이. 통일 20, 30년 뒤에. 그러니까 이 통일 대통령은 뭐냐면 예. 여태까지 북한 지도자 중에 한국 국민들의 자기가 인기를 얻겠다. 예.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행보를 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한국 국민의 인기도 얻겠다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한 남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부터 인기를 얻겠다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럼 전 세계 대통령 이 꿈입니까? 국제 여론을 그렇죠.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전 세계 대통령은 없으니까 제일 가능한 건 이제 남북이 통일된 언젠가는 이후에. 꽤 오래 되겠죠. 예. 통일되면 그때까지 이 친구는 뭐 10년 뒤라 해봐야 40대 중반이고 20년 뒤라 해봐야 50대 중반이에요. 네. 이 친구는 앞길은 창창한 거야. 그러니까 정말 초장기적인 미래, 한국 정치인이 꿈꿀 수 없는 30년 미래 이런 거. 이런 미래를 예. 꿈꿀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20, 30년 뒤에는 자기가 투표로 통일 대통령 하는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 전에 통일이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꿈을 꾸려면. 이런 예. 식으로 되면 통일도 될 수 있죠. 근데 지금 주제는 30년 후는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당장은 예, 3일 후도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게 김정은의 그 평판이 한국 내 선거에- 평판이 좋아지면서 예. 빨갱이 장사하는 것 자체가 좀 바보 같은 짓이 되는. 점점 그렇게 가고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계속 이번 선거도 빨갱이 장사로 왔었어요. 사회주의 개헌이고 뭐 전부 다 청와대는 종북 주사파들이 장악했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김정은하고 내통해서 근데 그런 게 무력화되는 그런 선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선거에서 북한 관련 뉴스들은 자유한국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야, 저는 거의 100% 확실하다. 근데 그게 실제
투표에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런 왜냐하면 분위기는 이제 빨갱이 장사 해오던 관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 지금도 계속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개헌은 그다지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 분석은요. 개헌은 뭐 이게 되는 방향이 아니잖아요. 개헌이 영향력이 있으려면 청와대가 개헌 발의를 취소해야 됩니다. 취소를 하고 국회에 공을 넘겨서 민주당이 청와대 핵심 내용들을 좀 간질시켜 주라. 그리고 합의를 해주라. 이러면 다시 불이 붙일 수 있는데 청와대 발의한 게 투표가 되잖아요. 투표가 되면 이제 부결될 가능성이 높고. 매우 높죠. 네. 예, 왜냐면 저도 반대합니다. 한두 개, 저도 반대하는 조항들이 많아요.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개헌은 이슈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주제로 돌아가 보자면 개헌은 그러면 큰 주제. 개헌보다 남북 관계가 훨씬 네. 규정력이 클 개헌은 거다. 영향을 없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선거연대는 일어날 가능성이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없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사실 김문수 지사가 나오면 저희들 굉장히 고맙죠. 우리 바른미래당의 존재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한국당은 뭐 청산한다 해도 친박 청산이 안 됐잖아요. 친박 후보가 인천에도 있고 뭐 부산에도 있고 전혀 안 됐고 그뿐만 아니라 뭐 홍준표가 신보수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신보수가 극우다. 그럼 지방선거 이후에 해처모여에서 보수가 재편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해처모여가 아니라 예. 우리 당 중심으로 흡수. 흡수하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식의 보수 재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어쨌든 있다. 보수 재편이 일어나는 거죠. 재편이 아니라 몰락하는 거지. 친박 극우 보수가 몰락하고 우리 당 중심으로 정말 새로운 중도 그리고 보수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보수까지 포괄하는 이런 대표 야당이 출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 결과가 어쨌든 보수 재편 아닙니까? 보수 재편이 아니라 민주당까지 파급을 준다니까요. 민주당에서도 빠져나가서 빠져나온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 대단한 야망입니다. 지지율은 꼴찌면서 대단한 야망입니다. 예. 아니 꿈을 먹고 살아야죠. 젊은이들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적어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1대1 구도가 되는 선거연대는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지금 레파토리가 없네. 계속 같은 걸 아니, 반복하고 이제 계신데. 그 얘기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이제 저희 당에서 저한테 정봉주 의원권에 대해서 네. 정봉주 의원이 좀 사과를 해야 된다. 피해자들한테. 그러니까 저도 정봉주 의원 좀 안 됐어요. 그렇게 10년 고생하다가 또 정치해 보려고 그러는데 암초를 만나가지고. 근데 그래도 제가 정치하면서 힘든 게 이 추락할 때 제어를 잘하는 관리를 잘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정봉주 의원이 마지막에 어쨌든 자기가 공개한 건 좋았는데 그 피해자 그 여성 피해자한테 끝내 사과를 안 했거든요. 그건 정봉주 전 의원이 해결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죠. 저도. 그것과 예. 동시에 예. 어쨌든 정봉주의 올드 프렌드로서 예. 김호준 공장장께서도 친구라서. 아무튼 예.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정봉주를 어쨌든 옹호해 주려는 그런 복선을 가진 프로그램을 튼 그 방송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뉴스 예. 공장은 아니지만 예. 그거는 고 방송 게시판에서 하시고요. 예. 그 얘기는. 사과하기 어렵죠. 이 사과가 박지원 대표가 누차 얘기했지만 네. 사과를 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저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한두 번 한 적이 있는데 방송인데 보시긴 보셨어요? 아유. 못 보셨죠? 예. 그 주제를 꺼낸 것 자체가 적절하지는 않죠. 자, 그거는 이제 그 방송 게시판에서 얘기하시고요. 예. 여기서.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에서는 왜 틈만 나면 저보고 방송에서 하차하라고 그럽니까, 근데? 그 블랙하우스 하차 아니에요? 아니, 그 이전부터. 이전부터? 네. 그 이전에는. 여러 차례 나왔잖아요, 여러 차례.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 공장장 장점이자 단점인데 항상 그 양면성이 있어요. 그 공작 기조로 보는 세상을 공작 기조로 보는 게 맞을 수가 있죠. 뭐냐면 누구 기획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 내용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제가 한 말하고. 제 말은 뭐냐면, 이 얘기도 여기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항상.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냥 기사를 보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기사가 정확한지를 체크 안 바른미래당 대변인 논평. 예. 체크를 안 하시고, 기사에 예를 들어서 문맥을 바꾼 걸 그대로 그러니까 인용한다든가. 이게 상황이 역전되는 건데 네. 우리 정치인들은 팩트도 중요하지만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아니, 팩트를 우선 체크하셔야죠. 물론 체크를 하죠. 근데 네. 팩트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을 때는 크게 벗어났어요, 지난번에는. 크게 벗어났어요. 예. 그건 뭐 시청자분들이 팩트 체크 하실 거고 이건 다른 주제로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방송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바른미래당?
아니, 뉴스공장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 분들이 일부 있고. 네. 근데 이제 뉴스공장 듣는 분들은 꼭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저도 지역구 내려가 보면 많은 분들이 들어요. 보수 쪽에도 듣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건 2%의 장점인데. 없었으면 좋겠죠. 2%의 장점인데 단 이제 맺고 끊는 건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 네. 사과할 건 사과하고 팩트 체크는 할 건 하고 이런 그건 거죠. 제가 알아서 잘 판단하겠고요. 없었으면 좋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바른미래당 이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것은 지방선거 이후면 다 해결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정치가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매일매일의 지지율에 신경 씁니다. 네. 답답하고 요즘 힘들 죽겠어요. 근데 우리의 비전, 우리의 미래. 그러니까 1차 선거는 다음 대선에서 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선에 대한 꿈이 없으면 그 다음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바른미래당은 어쨌든 대선 후보로 나갈 수 있는 분이 2분 계시다는 말이죠. 그런데 한국당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유 때문에 바른미래 중심으로 다시 보게 될 대통령 것이다. 꿈이 없는 정당이고 한국당은 우리는 대통령 꿈이 여전히 존재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게 하나고 우리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럼 우리 당은 없어질 거냐? 안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없어질 당이면 진작에 없어졌어요. 거기서 굉장히 고난 속에서 단련된 분들이 죽음의 계곡 속에서 훈련된 분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당 지지율은 중장기적으로는 오르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계획은 좋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계획은 그러니까 있어요. 사실 저도 그렇죠. 저도 지역 내려가면 힘들죠. 왜 안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내 소신, 내 꿈을 이렇게 힘줘 이야기할 수 있고 계속 일관돼 흔들리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자신감 때문에 지금 정치를 하는 맛이 있는 것이고. 부산에서는 최근에 좀 여론이 바뀌긴 했습니까? 부산이 아직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왜? 특히 부울경이 바른미래당이 가장 험지 지역인데 기존의 민주당 지지가 한 40%, 45% 됐고 한국당도 여전히 강고한 지지가 있기 때문에 그 틈새에 끼어서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지만 저 같은 사실 부산에서 새로운 정치죠. 어르신들이 보면은 답답하고 한국당 가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한국당 가면 또 욕해.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기대하는 거는 네가 이기는 바른 정치하는 거 이기는 거 보고 싶다. 저도 이제 오기가 있는 거죠. 평생 정치할 것도 아니고 한번 정치할 때 화끈하게 제 목소리로 가는 정치가 큰 세력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꿈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하태경 최고위원의 꿈인 것 같아요. 바른미래당의 꿈과 하태경의 꿈이 지금 혼연일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번에 후보 단일화 단번에 배격하는 거 보면서 그런 느낌 안 드셨어요? 그럴 때도 있는데 혼자 노실 때도 많아요. 예. 갑자기 예를 들어 문자가 1000개가 넘었습니다. 광주의 고은희, 전북의 김관영 예. 이런 친구들이 사실은 얼마나 압박이 심하겠어요. 근데 이야기해보면 저랑 똑같아요. 이 길이 바른 길이다. 나는 젊다. 간다. 그런데 본다. 그분들이 보수가 이렇게 대재편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그분들은 보수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제 말은 실제로 힘들고. 그런 분들이 자유한국당이든 분들이 막 이렇게 바른미래당 중심으로 흡수된다고 쳐요. 그때도 그 자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 재편이나 더 정확한 표현은 야당 재편인데 야당 재편에 우리가 대장 노릇을 한다. 우리가 보고 괜찮은 사람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볼 때 이거 사람 안 돼. 예. 구하기야. 청산해야 돼. 이런 사람은 안 받는 거죠. 알겠습니다. 원대한 꿈을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야당을 재편해서 사실상 그 계획대로 되면 일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대표 야당이 다음 총선 때는 대표 야당이 될 겁니다. 다음 총선은 너무 많이 남았고요. 일단 지방선거.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때도 예. 서울시장 구도에서는 어쨌든 2등 이상은 하죠. 그리고 압도적으로 2등 이상은 뭡니까? 그러니까 2등 아니면 1등. 1등밖에 없는데. 그렇죠. 1등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끝까지 가고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은 끝까지 간다. 최선을 다한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뜻은 여러 차례 밝혔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태경의 꿈은 그렇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갑자기 뒷심을 발휘해서 1000개를 돌파하신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